자, 조문 7. 제6조 보상의 범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그리고 피해의 정도, 그리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네요. 딱 3개가 나오니까 하나 틀린 보기 해가지고 딱 하기 괜찮겠죠? 자, 그리고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손해평가사 그 일거리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증거 1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이미 많이 파괴가 됐고 앞으로 자연재해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기 때문에 손해평가사 할 일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명문으로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정부가 앞으로 재해보험 그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증거 1호입니다. 증거 1호. 조문 8 제7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보험가입자 기준은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9 제8조 보험 사업자 해가지고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요, 다음 각호와 같대요. 그래서 뭐 2-2 3만 있으니까 뭐 일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없어졌어요, 후에. 그래서 선생님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뭐 오류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고의로 안 적은 거예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한 수험생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그 NH 농협선보는 그러면은 그건 보험회사잖아요. NH 농협선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보험회사에. 그래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3가지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그리고 보험회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1항에 따라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요, 농장 또는 해장하고요, 재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대요.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자는요, 다음 각호의 서류를요, 농장 또는 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그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하나, 사업 방법서, 그리고 2, 그 보험 약관, 그리고 3번째,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리고 하나 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정관을 말합니다. 정관을. 그래서 요 4가지가 그 약정 체결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됩니다. 4가지 서류요. 제2항에 따른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부분이 그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조문 10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장 또는 해장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이하 그 재보험 사업자를 합니다. 이 체결한 자는 재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가지고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목적물별이라고 그러면 뭐 농작물 중에는 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인삼 뭐 이렇게가 될 수도 있고, 뭐 포도, 대추, 참다래의 그 비가림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소, 말, 돼지 이런 가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험의 목적물이라면. 그리고 보상 방식별이라고 그러면은 뭐 수확이 감소된 부분을 보장해준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보장해준다,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생산비를 보장해준다, 뭐 생산비 보장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1차에서 머리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2차 가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 그리고 권역 단위,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 먼저 보면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그리고 군, 그리고 자치구, 구.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도, 시, 군, 구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치구를 말하죠. 그런데 다만 보험업법 제 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 자치구 아니고 그 아래 단위인 구, 읍, 면, 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권역 단위. 농장 또는 해장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이 행정구역 단위하고는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 고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호남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 행정구역 단위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2항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바꾸기도 괜찮겠죠? 여기 부분은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공고하고 필요하면 의견도 수렴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거죠. 조문 11 제10조 보험 모집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요 다음 각호와 같대요. 산림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제60조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 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이제 여기를 말을 또 바꿔가지고 뭐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틀린 복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법 제48조 공제규정에 따른 역시 공제 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 워딩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서 그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 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 임원에서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런 사람들이 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여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재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보험 안내 자료 및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 97조, 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대요. 다만 이게 뭐 보험업법 뭐 90 몇 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들 정신을 산란하게 할 수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보험업법 95조는 보험 안내 자료에 관한 내용이고 97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에 관한 내용, 98조는 특별 이익의 제공 금지에 관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준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굳이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들을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은 뭐 보험 안내 자료 및 뭐 금지 행위에 관한 법률들을 준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만 재보험 사업자가 수협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인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5호를 준용하지 않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재보험 사업자가 수협 중앙회나 산림조합 중앙회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8조 내용이 그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그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이익 주더라도 그걸로 보지 않는다. 그 내용. 조문 12, 제10조의 2, 사고 예방 의무 등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도가 막 높은 자리들은 아닌데 가로놓기라든지 아니면은 맞는 보기, 뭐 지나가는 행인 1, 2, 3 정도로 깔릴 수 있는 무게감의 녀석들이에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잔가지 내용이긴 한데 그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뭐 줘야 한다는 아니죠. 그런 좀 가벼운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고. 조문 13, 제11조 손해평가 등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 2에 따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거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와 좀 다른 점이라면은,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이라면, 손해평가인은 위촉된 사람이죠. 위촉. 그 차이가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업법 뭐 186조, 그리고 뭐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11조 2에 따른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손해평가사 관련된 그 11조 2는 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요 내용이고, 이 손해사정사 이 보험업법 제186조는요.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손해사정사 된 사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마저 볼게요.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좋은 말씀이죠. 여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워딩이 하나 지금 나왔죠.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 이거 내용이 어디 나와서 여기 하나 체크하고 할게요. 한편으로. 재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교차 손해평가라는 것은 손해평가인 상호 간의 담당 지역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교체 손해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농장 또는 회장이 정한다라고 그랬죠. 또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농장 또는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뭐 금융감독원, 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런 거 안 돼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농장 또는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이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누가요? 농장 또는 회장이요.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실시권자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농장 또는 회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재보험 사업자가 됩니다.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리고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대부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되어 있죠. 조문 14, 앞서서 봤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손해평가사 제도는 농장이 운영합니다. 조문 15, 제11조의 3, 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요. 보험가액 및 손해액에 평가하고요.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것들이 그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뭐 손해평가 인증을 반급한다든지, 보험료를 뭐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틀린 보기 예시예요. 조문 16, 제11조의 4,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차를 공부하고 있죠? 그 자격시험에. 그리고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부 아니에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2년이에요. 여기 뭐 3년이나 이런 걸로 바꾸기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제3항에 따라 정지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이런 사람들 2년 동안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았으면은 다시 시험 응시 못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 수수료, 시험 과목의 면제, 시험 방법, 합격 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네요. 역시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는 누구든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당연히 대여하면 안 되고요. 대여 받기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되죠. 조문 17, 제11조의 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역시 농장이 나오네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1호하고 이 5호 이 두 경우에는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예.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1호하고 제 5호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제 1호하고 제 5호가 뭐길래 제 1호는 제 그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한 사람. 예, 당연히 이거 취소해야 되죠.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정지를 먹었다라는 것은 앞서서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건데 예, 자수거지 않고 그것도 나가가지고 손해평가를 해요? 괘씸하죠. 이런 것들은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예. 그리고 제11조 4,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예. 그리고 그 제11조 4, 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2항,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은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기 조항의 그 포인트는, 예, 주요한 포인트는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는 거는 예, 농장이고, 그리고 취소 사유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1호하고 5호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다. 취소하여야 한다. 예, 요 내용 포인트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뭐 이제 자격 취소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틀린 보기를 조금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를 게을리하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손해평가라서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게 되면은 딱 틀린 보기가 좀 명확해지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땄는데 다른 누군가 봤을 때 저거 게을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든지 예, 어떤 사람이 볼 적에 자질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걸로 그 자격 취소해버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까지 중간 정리 잠깐 하게 되면은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는 거,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 농장이었죠. 그리고 손해평가사 시험 실시하는 것도 농장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예, 문제가 있었을 때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하는 것도 예, 농장입니다. 예, 요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